안녕하세요. 세상 모든 트렌드를 읽어드리는 세상 읽기입니다. 요즘 갓생살기라는 표현 정말 많이 들리실 겁니다. 갓생이란 신처럼 완벽하게 살아간다는 의미에서 나온 말로 매일 부지런히 자기 개발을 열심히 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가리킵니다. SNS 속에서는 새벽 5시에 기상해 조깅을 하고 아침에는 영어 공부를 인증하며 저녁에는 또 다른 프로젝트를 이어가는 모습이 넘쳐납니다. 마치 하루를 분 단위로 계획하고 한순간도 허투루 쓰지 않아야 진짜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이런 풍경은 때로는 우리에게 압박감을 줍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나도 저렇게 살아야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밀려옵니다. 그 결과 열정적으로 시작했다가 며칠 만에 포기하거나 남들의 삶을 부러워하다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즉, 갓생이라는 이름 아래 우리는 쉽게 번아웃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지점, 번아웃 없는 갓생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누구보다 치열하게, 완벽하게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소한의 노력으로 오래 버틸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삶의 방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남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을 세우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갓생을 시작할 때 SNS 속 타인의 루틴을 그대로 복사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두 다릅니다. 아침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 밤에 집중력이 올라오는 올빼미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은 새벽 5시에 일어나 책을 읽는 것이 행복일 수 있지만 또 다른 사람은 밤 10시 이후가 최고의 골든타임일 수 있습니다. 남의 기준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나의 생활 리듬은 무너지고 금세 지치게 됩니다. 갓생의 출발점은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에게 맞는 기준을 찾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작은 습관으로 시작하기입니다. 사람들은 큰 목표를 세우는데 익숙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안에 영어 회화를 완벽하게 하겠다. 석 달 안에 10kg을 감량하겠다. 그러나 이렇게 큰 목표는 시작부터 부담이 됩니다. 대신 하루 한 줄 감사일기를 쓰거나 아침에 물 한 잔을 마시는 것처럼 단순한 습관부터 시작해보세요.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작은 성취를 반복할 때 우리 뇌는 도파민을 분비해 긍정적 보상을 기억합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을 오래 이어가게 하는 힘입니다. 세 번째 원칙은 디지털 디톡스입니다. 현대인의 하루는 스마트폰으로 시작해 스마트폰으로 끝납니다. 뉴스, 메시지, SNS 피드가 끊임없이 쏟아져 들어오면서 우리는 잠시도 쉬지 못합니다. 이런 정보의 과부하는 우리의 뇌를 피로하게 하고 집중력을 갉아먹습니다. 하루에 30분만이라도 휴대폰을 내려놓고 산책을 하거나 종이에 생각을 정리해보세요. 처음에는 불안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마음이 차분해지고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경계 설정하기입니다. 번아웃은 대부분 일과 삶의 경계가 무너질 때 발생합니다. 퇴근 후에도 알림에 시달리고 휴일에도 일을 떠올리다 보면 결국 회복할 시간이 사라집니다. 갓생은 24시간 일하는 삶이 아니라 집중과 회복이 균형 잡힌 삶입니다. 업무 시간에는 몰입하되 퇴근 후에는 확실히 내려놓으세요. 이 단순한 경계가 삶을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장치가 됩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완벽주의 내려놓기입니다. 계획이 조금 어긋났다고 해서 모든 게 무너지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일주일에 3번 운동을 계획했는데 이번 주는 2번만 했다면 그것도 충분히 의미 있는 성취입니다. 완벽을 추구하는 순간 작은 실패가 전체 포기를 부릅니다. 하지만 완벽을 내려놓고 충분히 잘했다고 인정하는 순간 갓생은 부담이 아니라 즐거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루틴을 유연하게 만들기입니다. 루틴은 안정감을 주지만 때로는 족쇄가 되기도 합니다. 전날 늦게까지 일을 했다면 다음 날은 늦잠을 자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하루하루 계획을 완벽히 지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방향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유연함은 오히려 지속 가능성을 높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삶의 여백을 두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을 촘촘히 채우는 것이 효율적인 것 같지만 사실 여백이 있어야 창의력이 발휘됩니다. 일정표에 일부러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넣어보세요. 그 시간은 게으름이 아니라 삶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여덟 번째 원칙은 관계에 시간을 쓰기입니다. 갓생은 자기 개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족과의 식사, 친구와의 대화처럼 단순한 시간이 번아웃을 막는 큰 힘이 됩니다. 하버드대 성인 발달 연구에서도 행복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라고 밝혀졌습니다. 결국 오래가는 갓생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하는 삶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아홉 번째 원칙은 몸을 돌보기입니다. 머리로만 계획하다 보면 정작 몸은 방치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규칙적인 운동, 충분한 수면, 건강한 식습관은 번아웃을 예방하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몸이 지치면 마음도 따라 지칩니다.
따라서 몸을 돌보는 건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0번째 원칙은 나의 목적을 돌아보기입니다. 루틴이 쌓이다 보면 왜 이걸 하는지 본질을 잊어버리기 쉽습니다. 왜 나는 새벽에 일어나고 있는가? 이 공부가 정말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목적이 분명해야 루틴이 의무가 아니라 동력이 됩니다. 때로는 멈춰서서 나의 방향을 점검하세요. 11번째 원칙은 비교하지 않기입니다. SNS 속 다른 사람들은 늘 나보다 앞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편집된 하이라이트일 뿐, 삶 전체가 아닙니다. 비교는 동기부여보다는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갓생은 남보다 잘 사는 게 아니라 어제의 나보다 나아지는 것입니다. 12번째 원칙은 성과보다 과정을 즐기기입니다. 우리는 결과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합격증을 따야 성과를 보여야만 의미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갓생은 과정 자체를 즐길 때 지속됩니다. 책을 읽는 순간 운동하는 그 과정이 즐거워야 비로소 오래갑니다. 13번째, 마지막 원칙은 스스로를 칭찬하기입니다. 우리는 늘 부족한 점을 먼저 봅니다. 하지만 작은 성취에도 스스로에게 잘했어라고 말해주세요. 심리학적으로도 자기 강화는 습관을 이어가는데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작은 칭찬이 큰 동력이 되어 다시 내일을 살아가게 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갓생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완벽한 루틴이 아닙니다.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나의 기준으로, 거대한 목표가 아니라 작은 습관으로 번아웃 없이 꾸준히 이어가는 방향이 진짜 갓생입니다. 이제부터는 누구보다 빨리가 아니라 누구보다 오래라는 기준을 가져보세요. 그 기준을 세우는 순간 갓생은 나를 지치게 하는 굴레가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는 길이 됩니다. 세상 읽기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